노년에 재혼하게 되면 닥쳐올 8가지의 불행. 미리 조심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저는 윤명자입니다. 올해 65세죠. 남편을 잃고 7년이 흘렀어요.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딸 유리도 있고 작은 반찬 가게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힘든 시간은 저녁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혼자 저녁을 차려 먹는 시간. 텔레비전을 켜도 웃음소리만 허공에 떠돌죠. 그때마다 가슴 한편이 텅 비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가게에 한 남자분이 왔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키도 적당하고 인상도 온화해 보였어요. 최도연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68세라니까 저보다 3살 위네요. 사장님, 여기 김치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게 담그세요? 도연이 김치를 한 젓가락 집어먹으며 말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이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더라고요. 비법은 없어요. 그냥 정성껏 담그는 거죠. 아, 그럼 사장님 마음이 들어간 거네요. 도연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얼굴이 빨개질 뻔했죠. 이런 농담을 들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그 뒤로 도연은 일주일에 2~3번씩 가게에 왔어요. 반찬을 사러 오는 게 아니라 저와 이야기하러 오는 것 같았죠. 가게가 한산할 때면 의자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명자 씨, 혼자 계시기 답답하실 텐데요. 그렇긴 하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먼저 가고 나서 집이 너무 조용해서 미칠 것 같아요. 도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저와 같은 처지구나 싶어서 마음이 짠했죠. 어느 날은 시장을 같이 걸었어요. 도연이 무거운 쌀포대를 대신 들어줬거든요. 옆에서 걸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명자 씨,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저녁이나 드실래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도연을 기다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딸 유리는 걱정이 많았어요. 제가 도연 얘기를 하자마자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엄마, 너무 빨리 마음 열지 마세요. 아직 잘 모르잖아요. 뭘 그렇게 걱정해. 그냥 이야기 상대일 뿐이야. 엄마, 외로우신 거 알아요. 근데 조심해야 해요. 요즘 노인들 노린 사기꾼들 얼마나 많은데요. 유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죠. 하지만 도연과 함께 있으면 7년 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와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걱정을 나누는 그 따뜻함이 그리웠거든요. 이 사람이라면 나를 외롭게 만들지 않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7년간의 외로움이 너무 깊어서 도연의 작은 친절도 큰 사랑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 그때부터 제가 이성을 잃기 시작한 거였죠. 매일 저녁이면 도연이 올까봐 문 쪽을 힐끔힐끔 봤어요. 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오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죠. 제가 완전히 도연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책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요. 그런데 재미없어요. 저도 그래요. 혼자서 밥 먹는 게 제일 서러워요. 도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말 저와 똑같은 마음이구나 싶었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도연은 제가 원하는 말만 골라서 했던 것 같아요.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떤 말을 해야 상대방이 좋아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거든요. 상대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작은 관심도 큰 사랑으로
착각하게 만들죠. 저도 그 함정에 빠져들고 있었는데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도연의 웃음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에겐 햇살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햇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도연과 만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 갑자기 제 손을 잡더라고요. 명자 씨, 우리 결혼해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말이 안 나왔죠. 저희가 결혼을요? 네. 이 나이에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서로 좋은데 왜 망설여요? 도연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죠. 결혼이라니요. 7년 만에 듣는 말이었거든요. 너무 빠른 게 아닐까요? 우리 서로를 아직 잘 모르잖아요. 사랑하면 되는 거지. 뭘 더 알아야 해요? 명자 씨,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도연이 제 2 손을 감싸주며 말했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죠. 그 순간 7년간의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아플 때도 혼자 끙끙 앓았던 날들이요. 이제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결혼해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도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거든요. 딸 유리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엄마 미쳤어요? 2달 만에 결혼이 말이 돼요? 유리야, 엄마가 이 나이에 뭘 더 기다려. 도연 씨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2달로 뭘 알겠어요? 유리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이 모든 걸 덮어버렸거든요. 엄마 혼자 계시는 거 보기 안타까워서 그래요. 근데 너무 서두르시는 것 같아요. 걱정 마. 엄마가 판단해서 하는 일이야.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어요. 정말 잘하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입 밖으로 낸 말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죠. 혼인신고는 정말 간단했어요. 구청에 가서 서류 몇 장 작성하고 도장 찍으면 끝이었죠. 도연은 계속 웃고 있었는데 저는 왠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부부네요. 도연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부부라는 말이 아직 어색했죠. 그래도 기분은 좋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의 가족이 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결혼식은 작게 하기로 했어요. 나이도 있고 재혼이니까 화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연의 친구 몇 명과 제 딸 유리, 그리고 몇몇 지인들만 불렀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거울을 보니 설레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섞여 있더라고요. 정말 잘하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식장은 작은 웨딩홀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죠. 도연은 정장을 입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멋있어 보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새신랑 새신부. 사회자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수 소리가 웅성웅성 들렸죠.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7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거든요. 그런데 식이 끝나고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도연의 친구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왔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죠.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도연이 형과 오랜 친구예요. 아, 그러시군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도연이 형 정말 운 좋네요. 이렇게 좋은 분 만나서 말이에요. 그 친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칭찬인 줄 알고 고맙다고 할 뻔했는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어요. 빚은 다 갚았대요?
그래도 좋은 여자 만나니까 이제 걱정 없겠네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빚이라고요? 도연에게 빚이 있다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빚이요? 제가 어리벙벙하게 물어봤어요. 그 친구는 제 표정을 보더니 당황한 듯 했죠. 아, 혹시 모르셨나요? 아,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죠. 빚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도연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결혼식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객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웃으며 넘어갔죠.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도연 씨, 아까 친구분이 빚 얘기를 하던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아, 그게요. 예전에 사업하다가 조금 빌린 게 있었어요. 근데 다 정리했어요. 얼마나 빌리셨는데요? 별거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도연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죠. 말이 어느라고 시선도 피하고 있었거든요. 정확히 얼마예요? 부부가 됐으니까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명자 씨, 그런 거 따지면서 살 건가요? 서로 믿고 사는 게 부부 아닌가요? 도연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지금까지는 항상 다정했는데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결혼 첫날부터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친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빚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 걸까요?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과거에 누구라도 상처가 있지. 저도 완벽하지 않은데 뭘. 저는 스스로를 달랬어요. 도연도 사람인데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빚을 질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가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부부가 되면 모든 걸 공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날 밤 도연은 금세 잠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죠.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요? 유리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2달로 뭘 알겠냐고 너무 서두른다고 했던 그 말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죠. 이미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식도 했으니까요. 옆에서 자고 있는 도연을 보니 갑자기 낯설어 보였어요. 정말 이 사람을 아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빚이 얼마나 되는지, 왜 숨겼는지, 또 다른 비밀은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결혼 첫날 밤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행복해야 할 날인데 불안하고 걱정스러웠거든요. 서두른 결혼이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설렘보다는 불안이 더 컸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니까 잘해보자고 마음먹었죠. 도연도 좋은 사람일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결혼한 지 1달이 지났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은 생각보다 짧았어요. 도연과 함께 살면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어요. 전기세, 가스비 같은 공과금을 제가 내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모습이었죠. 명자 씨, 공과금은 명자 씨가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 통장은 좀 복잡해서요. 도연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러라고 했죠. 부부가 됐으니까 누가 내든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어요. 장 보는 것도 제가 내고 외식해도 제가 내고 심지어 도연의 개인적인 용돈까지 제게 손을 벌리더라고요. 명자 씨, 미안한데 용돈 좀 줄 수 있어요? 친구들 만나야 하는데 지갑이 가벼워서요. 얼마나 필요해요?
10만 원만요. 나중에 갚을게요. 나중에 갚겠다는 말은 허공에 떠돌 뿐이었어요. 갚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부부 사이에 돈 계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도연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명자 씨, 우리 이사를 해야겠어요. 이사를요? 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제가 7년 동안 혼자 살던 곳이었거든요. 추억도 많고 편한 곳이었는데 갑자기 이사를 하자니요. 여기는 너무 좁아요. 우리 둘이 살기에는 말이에요. 더 넓은 곳으로 옮기면 어떨까요? 도연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실제로 좀 좁긴 했거든요. 하지만 갑작스럽긴 했죠. 그런데 이사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게 문제예요. 집 보증금이 부족한데요. 도연이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죠. 보증금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5천만 원 정도요. 그런데 제 통장에는 2천만 원밖에 없어서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부족한 돈이 3천만 원이라니요. 그 돈을 어디서 구하겠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명자 씨 명의로 하면 어떨까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 명의로 하자고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 명의로요? 네. 명자 씨 통장에 돈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명자 씨 신용도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도연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당황스러웠죠. 제 전 재산을 걸고 집을 구하자는 건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잠깐 우리 같이 상의해봐요. 이런 큰 일을 갑자기 정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차근차근 말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도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명자 씨는 정말 속 좁으시네요. 부부가 뭘 그렇게 따져요? 도연의 목소리가 싸늘해졌어요. 순간 가슴이 찌릿했죠. 속이 좁다고요? 속 좁은 게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명자 씨는 계속 이 좁은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내가 없었으면 이렇게 혼자 살았을 거예요. 도연이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혼자 살았을 거라는 말이요. 맞는 말이었어요. 도연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혼자 이 집에서 외롭게 살고 있었을 테니까요.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 뜻이에요? 저한테는 집 한 칸 내주기도 아까우시다는 거예요? 도연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죠. 정말 그런 마음은 아니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였어요. 신중하게? 명자 씨는 저를 믿지 않으시는군요. 도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실망스럽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믿지 않는 게 아니라요. 그럼 뭐예요? 부부가 됐는데 이것도 저것도 따지고 앉았네요. 도연은 돌아서서 침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부부라면 당연히 함께 해야 하는 건가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왜 하필 제 명의로 해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도연은 저에게 등을 돌리고 잤어요. 화가 난 것 같았죠.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도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혼자 살았을 거라는 그 말이요. 맞는 말이었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인사도 대충 하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죠. 도연 씨, 어제 일 때문에 화났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도연은 신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화난 게 아니라 실망했어요.
명자 씨가 저를 이렇게 못 믿으실 줄은 몰랐어요. 또 실망했다는 말이에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명자 씨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도연은 쌀쌀맞게 말하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부부가 됐으니까 당연히 함께 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도연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도연 씨, 이야기 좀 해요. 뭔 이야기요? 어제 집 이야기 말이에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도연의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아, 그래요? 네. 부부가 됐으니까 함께 해야죠. 제 명의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도연은 환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명자 씨, 역시 제 눈에 잘못이 없었어요. 고마워요. 그 순간은 기뻤어요. 도연이 다시 예전처럼 다정해졌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도연이 정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도연의 기분을 맞춰가며 살게 되었습니다. 돈 문제는 그 이후로 계속 반복됐어요. 이것 좀 사야겠다. 저것 좀 필요하다. 늘 제게 손을 벌렸죠. 그리고 제가 망설이면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내가 없었으면 혼자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그랬으니까요. 도연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혼자였을 테니까요. 사랑보다 돈이 먼저가 되어버렸어요. 무엇을 하든 돈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 제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건 당연한 일이 되었죠. 저는 그때부터 경제적으로 도연에게 끌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죄책감이 더 컸거든요. 그리고 그 죄책감이 저를 올가매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3달째 되던 어느 날 도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명자 씨, 아들이 내일 인사하러 온대요. 아들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도연에게 아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만날 거라곤 생각 못 했거든요. 최경수라고 해요. 42살이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도연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갑자기 만나자는 게 조금 이상했거든요. 다음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어요. 도연이 문을 열자 키가 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최경수였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경수는 도연에게 인사하고 저를 쳐다봤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죠.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있었고 인사성도 밝았어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도연의 아들을 만나니까 긴장되더라고요. 커피 드릴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경수는 소파에 앉으며 집안을 둘러봤어요. 뭔가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집이 아늑하네요. 아버지가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명자 씨가 정말 잘해주셔서요. 도연이 흐뭇하게 말했어요. 저는 커피를 내오며 들었는데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경수의 다음 말이 조금 이상했어요. 아버지, 혹시 새로 사업 계획은 없으세요? 사업이요? 아니요. 이 나이에 무슨 사업을 해요? 요즘 좋은 기회가 많던데요. 투자만 하면 수익이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경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들었는데 왜 갑자기 사업 이야기가 나오는지 궁금했죠. 경수는 사업이 어때요? 잘 되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경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아, 네. 그런데 요즘 투자할 곳을 찾고 있어서요. 투자요?
네. 좋은 기회가 있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경수는 도연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도연도 뭔가 알아듣는 표정이었죠. 그때 문득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돈 이야기를 하러 온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어떤 사업인데요?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요즘 정말 잘 되거든요. 경수가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듣기에는 너무 장밋빛 전망만 얘기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6개월 후면 2배로 불어날 거예요. 경수의 말에 도연이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사업이 그렇게 확실한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경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저를 믿으셔도 돼요. 어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처음 만났는데 벌써 어머니라니요. 뭔가 어색했어요.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시니까요. 경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쁜 의미는 아닌 것 같았는데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아직은 좀 어색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경수는 당황한 것 같았지만 금세 웃었습니다. 아,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 후로 경수는 계속 사업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놓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아버지,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게 어때요? 글쎄, 돈이 있어야 투자하지. 도연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때 경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저에게 묻는 거예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업은 위험한 거 아닌가요? 어머니, 요즘은 다 투자예요. 그냥 저축만 하면 손해거든요. 경수가 설득하려는 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유리가 왔어요. 미리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엄마, 안녕하세요. 유리가 들어오더니 경수를 보고 멈칫했어요. 아, 손님이 계시네요. 유리야, 이분이 도연 씨 아들이야. 경수 씨, 제가 소개해줬어요. 유리는 차가운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유리 씨시군요. 많이 들었어요. 경수가 밝게 인사했지만 유리는 별로 반갑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유리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경수는 잠시 당황한 듯 했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 쇼핑몰이요. 아, 그래요. 잘 되세요? 유리의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경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그럭저럭요. 그럭저럭이면 잘 안 된다는 뜻이네요. 유리가 시원하게 말했어요. 경수의 얼굴이 빨개졌죠. 유리야,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지 마. 제가 말렸어요. 하지만 유리는 계속했습니다. 궁금해서요. 혹시 엄마한테 돈 빌리러 오신 건 아니시죠?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경수는 당황한 표정이었고 도연은 불편해 보였죠. 유리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 도연이 불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리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사람 믿지 마세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유리의 말에 경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저를 사기꾼 취급하시는 거예요? 사기꾼이라고 안 했는데요? 왜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유리도 지지 않고 맞섰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유리야, 그만해. 제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엄마, 이 사람들이 엄마를 뭘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돈주머니로 보는 것 같은데요. 유리의 말에 도연이 화를 냈어요. 야, 내가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어른한테 그게 뭔 말이야?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셔야죠. 새어머니한테 돈 빌리러 오는 게 어른다운 행동인가요? 유리와 도연이 서로 노려보며 말했어요. 저는 가운데 끼어서 어쩔 줄 몰랐죠. 다들 진정하세요. 제가 말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엉망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네요. 경수가 저에게 사과했어요. 하지만 유리는 계속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엄마, 이 사람들 조심하세요. 뭔가 이상해요. 유리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가족 테이블에 앉아있는 네 사람. 도연과 경수는 한편이고 유리와 저는 한편인 것 같았어요.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그만 가볼게요. 경수가 일어섰어요. 도연도 따라 일어났죠.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러 오겠어요. 경수가 저에게 인사하고 나갔어요. 도연도 함께 나가더라고요. 유리와 둘만 남았을 때 유리가 말했어요. 엄마, 저 사람들 정말 이상해요. 처음 만나자마자 어머니라고 부르고 사업 투자 이야기하고 그래도 너무 심했어.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 엄마, 제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저 사람 눈빛이 이상했어요. 엄마 통장 잔고 계산하는 것 같았거든요. 유리의 말에 저도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았어요. 경수가 저를 보는 시선이 뭔가 어색했거든요. 그날 밤 도연이 돌아와서는 화가 나 있었어요. 명자 씨, 유리가 너무했어요. 제 아들을 사기꾼 취급하다니. 미안해요. 유리가 좀 직설적이긴 해요. 직설적인 게 아니라 예의가 없어요. 어른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당황했죠. 유리도 저를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걱정은 무슨, 그냥 이기적인 거죠. 어머니 재산 뺏길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도연의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정말 유리가 그런 마음일까요? 노년의 재혼이 이런 건가 싶었어요. 서로의 자녀들이 경계하고 의심하고 자기 몫을 지키려고 하는 거 말이에요. 두 집안의 전쟁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넉 달째 저는 점점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자꾸 전 부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추억이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야기들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명자 씨, 깍두기 좀 다시 해주실 수 있어요? 어느 날 저녁 도연이 말했어요. 제가 담근 깍두기를 먹으며 말이에요. 왜요? 맛이 이상해요? 아니에요. 그냥 좀 다르게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어떻게 다르게요? 전처는 깍두기를 각 맞춰 썰었거든요. 정말 네모 반듯하게 말이에요. 도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죠. 아, 그래요? 네. 보기에도 예뻤어요. 명자 씨도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도연은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기분이 이상했어요. 왜 굳이 전 부인 이야기를 하면서 제게 똑같이 하라고 하는 걸까요? 네, 다음엔 그렇게 해볼게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깍두기를 자로 재듯이 네모 반듯하게 썰었어요. 도연이 원하는 대로 말이에요. 하지만 왜 이런 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후에는 또 다른 이야기였어요. 명자 씨, 오늘 반찬 가게에서 손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맛있다고 했어요. 아, 그래요? 전처는 사람 상대를 기가 막히게 했어요. 또 전처 이야기였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떻게요? 손님이 오면 항상 웃으면서 이런저런 안부도 묻고 서비스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단골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도연이 그리운 듯 말했어요.
저는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었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아, 물론이에요. 명자 씨도 잘하고 계시죠. 그냥 참고로 하시라고요. 도연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지만 저는 상처받았어요. 제가 손님 응대를 제대로 못한다는 뜻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전처 이야기가 나왔어요. 전처는 잠들 때까지 제 등을 쓸어줬어요. 그럼 정말 편안하게 잠들었거든요. 도연이 누워서 말했어요. 저는 할 수 없이 도연의 등을 쓸어줬죠.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왜 자꾸 전 부인과 비교하는 걸까요? 저는 전 부인이 아닌데 똑같이 하라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도연 씨, 전처 이야기를 자꾸 하시네요.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도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돌아봤습니다. 아, 그래요? 미안해요. 워낙 오래 살았던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전처와 다른 사람이에요. 당연히 알고 있어요. 명자 씨만의 매력이 있으시잖아요. 도연이 웃으며 말했지만 진심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전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전처는 아침밥을 꼭 차려줬어요. 된장찌개에 계란 후라이, 김치. 정말 정성스럽게 말이에요. 도연이 아침상을 보며 말했어요. 저는 빵과 커피를 준비했는데 불만스러운 모양이었죠. 제가 아침에 밥 해드릴까요? 아니에요. 그냥 생각난 거예요. 도연은 그렇게 말했지만 다음 날부터 저는 아침밥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에 계란 후라이, 김치까지 말이에요. 전처가 했던 것처럼요. 전처는 청소를 정말 깨끗하게 했어요.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말이에요. 전처는 빨래도 참 잘했어요. 흰옷이 정말 하얗게 나왔거든요. 전처는 설거지할 때 그릇을 반짝반짝하게 닦았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전처 이야기였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마치 전처의 유령이 우리 집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뭘 해도 전처와 비교당했거든요. 도연 씨, 저는 전처가 아니에요. 어느 날 참다 못해 말했어요. 도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매일 전처 이야기만 하시잖아요. 저는 전처처럼 할 수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명자 씨, 제가 그랬나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미안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도연이 사과했어요. 하지만 전처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처는 감기 걸렸을 때 죽을 정말 맛있게 끓였어요. 전처는 손님 접대를 정말 잘했어요. 전처는 옷 입는 센스가 정말 좋았어요. 끝이 없었어요.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갔습니다. 뭘 해도 전처가 더 잘했다는 말을 들을까봐 무서웠거든요. 가게에서도 손님들에게 어떻게 응대해야 할지 자신이 없어졌어요. 전처처럼 기가 막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거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청소를 해도 요리를 해도 빨래를 해도 늘 전처 생각이 났습니다. 전처는 더 잘했을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전처는 화를 한 번도 안 냈어요. 항상 웃고 있었거든요. 도연이 제가 짜증난 표정을 보이자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전처는 화도 안 냈다는데 저는 짜증까지 내고 있으니까요. 밤마다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전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도연 말을 들어보니 완벽한 사람 같았어요.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사람도 잘 사귀고 화도 안 내고 저는 전처와 비교해서 모든 게 부족해 보였어요. 요리 솜씨도 떨어지고 청소도 꼼꼼하지 못하고 화도 내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혼자 중얼거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전처는 죽은 사람인데 살아있는 저보다 더 강력했어요. 유리가 놀러 왔을 때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표정도 안 좋고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무슨 일 있어요? 유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전처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죠.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뭔가 이상해요. 예전 엄마 같지 않아요. 유리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자신감도 없어지고 말수도 줄어들고 늘 위축되어 있었죠. 전처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느라 지쳐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이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였어요. 전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더 이상 실수할 일도 없고 늙을 일도 없고 도연의 기억 속에서는 영원히 완벽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테니까요. 저는 살아있는 사람인데 죽은 사람에게 지고 있었어요. 이상하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저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전처의 대체품으로 생각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전처처럼 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윤명자가 아니라 전처의 그림자 같았거든요. 과거의 유령과 싸우는 건 너무 힘들었어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상대와 매일 경쟁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결혼한 지 5달째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가게를 일찍 닫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정숙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박정숙이었어요. 도연의 누나죠. 70세라고 들었는데 목소리부터 기가 셌어요. 문을 열어주니 정숙이 큰 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형수님. 제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아직 형수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했거든요. 야, 형수는 무슨. 그냥 정숙이라고 불러. 정숙이 거침없이 말하며 집안을 둘러봤어요. 뭔가 검열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도연이 어디 있어? 마트에 갔어요. 곧 올 거예요. 그래. 그럼 기다릴게. 정숙은 제 허락도 구하지 않고 소파에 앉았어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말이죠. 집이 생각보다 괜찮네. 근데 좀 답답해 보여. 정숙이 집을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제 기분이 좀 이상했죠. 커피 드릴까요? 응, 고마워. 그런데 설탕 많이 넣어줘. 정숙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저는 커피를 타러 부엌에 갔는데 정숙이 따라와서는 부엌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정숙이 식탁이 빵을 보며 말했어요. 제가 아침에 먹다 남은 식빵이었죠. 아침에 먹다 남은 거예요. 아침을 빵으로 먹어? 우리 집안은 아침은 밥을 먹어야 해. 정숙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네, 우리 도연이 평생 아침에 밥 먹고 살았어. 갑자기 빵을 먹으면 속이 안 좋아져.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연 씨가 괜찮다고 했는데요. 남자들은 참는 거야. 속으로는 힘들어하고 있을 거야. 정숙은 자기 말이 맞다는 듯 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죠. 그때 도연이 돌아왔어요. 누나, 언제 왔어요? 방금 왔어. 그런데 도연아, 아침을 빵으로 먹는다며? 정숙이 바로 따졌어요. 도연은 당황한 표정이었죠. 가끔 그래요. 별거 아닌데요. 별거 아니긴. 우리 엄마가 평생 아침에 밥 차려주셨는데 갑자기 빵이 무슨 말이야? 정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가운데 끼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누나,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긴 뭘 넘어가.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해야지.
며느리 교육이라니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형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정숙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침밥도 제대로 안 해주고 집 관리도 엉성하고 우리 집 며느리가 그러면 안 되지. 집 관리가 엉성하다고요? 제가 반박했어요. 저는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화장실 가봤더니 수건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냉장고도 어지럽고 정숙이 제가 없는 사이에 집안을 다 둘러봤다는 뜻이었어요. 어이가 없었죠. 누나,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도연이 말했지만 정숙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이렇게 사는 게 알아서 하는 거야? 누나,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참다 못해 말했어요. 정숙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봤습니다. 뭐라고? 심하다고? 네, 너무 간섭이 심하신 것 같아요. 간섭이라고? 야, 내가 시누이인데 간섭을 하면 안 돼? 정숙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시누이라고 해서 남의 집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잖아요. 남의 집이라고? 여기가 남의 집이야? 제 집이에요. 우리 도연이 사는 집이 내 집이라고? 정숙과 제가 서로 노려보며 말했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죠. 정숙 씨, 그만하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숙은 잠깐 놀란 것 같았지만 곧 화를 냈습니다. 야, 지금 반말이야? 나한테 반말을 해? 죄송해요. 하지만 너무 심하세요. 심하긴 뭐가 심해. 내가 우리 동생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정숙은 도연을 보며 말했어요. 도연아, 내 와이프가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도연은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도연이 제 편을 들어주길 바랐습니다. 누나, 명자 씨도 기분이 나쁘실 만해요. 기분이 나쁘긴 뭐가 나빠. 시누이가 조언해 주는 건데. 조언이 아니라 간섭이에요. 제가 다시 말했어요. 정숙은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야, 지금 내가 간섭한다는 거야? 네, 맞아요. 제 사생활에 간섭하고 계세요. 사생활이라고?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 보는 게 사생활 간섭이야? 정숙과 저는 계속 말다툼을 했어요. 도연은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만해요, 둘 다. 도연이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도연아, 내가 정말 이 여자 편들 거야? 정숙이 도연에게 따졌어요. 도연은 잠시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 명자 씨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좀 심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도연이 제 편을 들어줬어요. 저는 안도했죠. 하지만 정숙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래, 결혼하더니 누나도 모르는구나. 좋아, 알았어. 정숙은 봉지를 들고 일어났어요. 앞으로 신경 안 쓸게. 어떻게 살든 네 알아서 해. 그리고는 쾅 하고 문을 닫고 나갔어요.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명자 씨, 괜찮아요? 도연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네,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정숙이 이런 식으로 간섭할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정숙이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도연이 있을 때였죠. 도연아, 형수는 어디 있어? 가게에 갔어요. 그래, 그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정숙은 도연과 둘이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정숙이 가고 없었죠. 뭘 이야기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도연은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요. 정숙 씨가 또 저에 대해 뭐라고 했죠? 아니에요. 별 이야기 안 했어요. 도연이 말을 아꼈어요. 하지만 분명히 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도연의 태도가 조금 달랐어요. 명자 씨,
누나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요? 아침에 밥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말 안 한 거예요. 사실 좀 아쉬웠어요. 도연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괜찮다고 하셨어요? 명자 씨가 힘들까 봐서요. 그런 식으로 배려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화내며 말했어요. 도연은 난처한 표정이었죠. 그럼 앞으로 아침에 밥 해주실 수 있어요? 네, 하겠어요. 억지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정숙의 간섭은 계속됐어요. 집에 올 때마다 이것저것 지적했죠. 설거지를 이렇게 하면 안 돼. 뜨거운 물로 해야지. 청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반찬은 이렇게 만들어야 맛있어. 끝이 없었어요. 제가 힘들다고 도연에게 말하면 도연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좀 맞춰줘요. 누나도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이에요. 좋은 뜻이라고요? 저는 점점 제 공간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어요. 정숙은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했고 도연은 그런 정숙의 편을 들었어요. 저는 제 집에서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할 때마다 다툼이 되었어요. 제가 뭔가 요청하면 도연은 누나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지쳤습니다. 제 자율성은 점점 무너져 갔어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모두 다른 사람들이 정했거든요. 정서적으로도 통제받는 느낌이었어요. 제 감정이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고 시댁의 방식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만 있었죠. 저는 점점 숨이 막혀갔습니다. 결혼한 지 6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도연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명자 씨, 배가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어디가 아파요? 오른쪽 배가 콕콕 쑤셔요. 어제부터 계속 그랬어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저는 급하게 택시를 불러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담낭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수술이요? 제가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도연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네, 담낭 절제술을 해야 합니다. 미루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갑작스러운 수술이라니요. 언제 해야 하나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내일 오전에 하면 어떨까요? 내일이요? 너무 급작스러웠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이니 어쩔 수 없었죠. 입원 수속을 밟고 병실에 올라갔어요. 도연은 침대에 누워서 힘들어했습니다. 명자 씨, 수술 무서워요. 괜찮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잘해주실 거예요. 저는 도연을 위로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도 불안했죠. 그런데 문제는 수술비였어요. 간호사가 와서 설명해 주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수술비하고 입원비 합쳐서 8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800만 원이라니요.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보험은 얼마나 나와요? 실비보험 가입하셨으면 70% 정도 나올 거예요. 도연이 실비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가입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200만 원은 저희가 내야 했습니다. 명자 씨, 죄송해요. 갑자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괜찮아요. 건강이 우선이죠.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걱정이 됐어요. 제 적금을 깨야 할 것 같았거든요.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어요. 하지만 그때부터가 진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수술 후 회복이 생각보다 더뎠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명자 씨, 물 좀 주세요. 명자 씨, 이불 좀 덮어주세요.
명자 씨, 등 좀 긁어주세요. 5분마다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서 하루 종일 도연을 돌봤습니다. 밤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연이 아프다고 하면 간호사를 불러야 하고 화장실 갈 때도 부축해야 하고 명자 씨, 잠깐 나가서 쉬세요. 제가 할게요. 간호사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도연이 놔주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명자 씨가 있어야 안심이 돼요. 결국 저는 병실 의자에서 잠을 청해야 했어요.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죠. 3일째 되던 날 정말 힘들었어요.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계속 서 있다 보니까 다리도 부어올랐어요. 명자 씨, 죽 좀 사와 주세요. 병원 음식은 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요. 도연이 또 심부름을 시켰어요. 저는 지쳤지만 밖으로 나갔습니다. 죽집에서 죽을 사오는 길에 갑자기 울음이 나올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더라고요. 병원복도 의자에 잠깐 앉아서 쉬었어요. 다른 보호자분들도 지친 표정이셨지만 저만큼 힘들어 보이지는 않았어요. 왜 내 노년이 타인을 돌보느라 끝나버리는 거지. 혼자 중얼거렸어요. 정말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엔 제 시간이 있었어요. 가게 일하고 유리와 만나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그런데 이제는 온종일 도연 돌보기만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옆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분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네. 괜찮아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누구 간병하세요? 남편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아버지 간병하고 있어요. 정말 힘들죠. 그 여자분도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제게는 친정아버지를, 저는 재혼한 지 6개월도 안 된 남편을 돌보고 있다는 게 달랐어요. 병실로 돌아가니 도연이 짜증을 내고 있었어요. 명자 씨, 어디 갔다 왔어요? 1시간이나 걸렸잖아요. 죽 사러 갔다 왔어요. 1시간씩이나 걸릴 일이에요? 저 혼자 얼마나 불안했는지 알아요? 도연의 말에 짜증이 났어요. 제가 쉬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라 도연이 시켜서 나간 건데 말이에요. 미안해요. 사람이 많아서 늦었어요. 참고 사과했어요.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도 도연은 퇴원하지 못했어요. 회복이 더디다는 게 의사 선생님 말씀이었죠.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집에 한 번도 못 갔어요. 가게도 문 닫아야 했고요. 명자 씨, 집에 가서 쉬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사 선생님이 걱정해 주셨지만 도연이 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당신밖에 없잖아요. 도연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당신밖에 없다고요? 정말 저밖에 없는 건가요? 도연에게는 아들 경수도 있고 누나 정숙도 있잖아요. 경수 씨나 정숙 씨는 아나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경수는 바빠서 못 오고 누나는 나이가 많아서 힘들어요. 그렇다고 하니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저만 있는 거였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아들이 아버지 수술했는데 한 번도 안 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정숙도 그렇고요. 한 번 정도는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명자 씨가 있으니까요. 도연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마치 제가 간병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도연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아니라 간병인 같은 존재구나 싶었거든요. 사랑한다면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을 텐데요. 한 번이라도 힘들면 쉬라고 말해줄 텐데요. 하지만 도연은 그런 말 한 번 안 했어요. 오히려 당신밖에 없다며 더 많은 걸 요구했죠. 명자 씨, 발 좀 주물러 주세요. 명자 씨, 머리 좀 감겨 주세요. 명자 씨, 옷 좀 갈아입혀 주세요.
끝이 없었어요. 저는 24시간 도연의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2주째가 되었을 때 저는 정말 한계였어요. 몸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지쳤어요. 도연 씨,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루만이라도 쉴 수 없을까요? 명자 씨, 조금만 참아요. 곧 퇴원할 거예요. 언제 퇴원해요?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더 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일주일 더라니요. 저는 정말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는데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얼굴은 푸석하고 눈은 푹 꺼져 있고 이게 내 모습이구나. 한숨이 나왔어요. 결혼 전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게 사랑인가 싶었어요. 사랑이라면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가슴 아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도연은 제가 힘들어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했죠. 결혼 생활이 사랑이 아니라 의무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해야 하니까 하는 것, 도와달라니까 도와주는 것.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로 갔을까요? 처음 도연을 만났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함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병원에서 보낸 그 2주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도연에게 어떤 존재인지, 이 결혼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도연이 퇴원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하지만 집에서도 간병은 계속됐습니다. 도연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저에게 계속 의존했거든요. 명자 씨, 약 좀 가져다 주세요. 명자 씨, 물 좀 떠다 주세요. 명자 씨, 등 좀 긁어주세요. 병원에서처럼 5분마다 저를 불렀어요. 저는 가게 일도 제대로 못하고 도연 시중만 들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말 한계였어요. 몸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지쳤거든요. 거울을 보니 완전히 늙어 보였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인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전혀 아니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지금은 간병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유리가 전화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아픈 데 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요즘 자주 피곤하다고 하시는데 정말 괜찮으세요? 유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괜찮다고 했잖아. 엄마, 저 지금 갈게요. 아니야, 오지 마. 바쁠 텐데. 아니에요. 뭔가 이상해요. 지금 갈게요. 유리는 전화를 끊고 1시간 후에 집에 왔어요. 제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왜 이렇게 말랐어요? 얼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 별로 안 달라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슨 일 있어요? 유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리야, 엄마가 너무 힘들어. 그렇게 말하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터진 거였어요. 엄마, 뭐가 힘들어요? 말씀해 보세요. 유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도연의 빚, 전처와의 비교, 신우이의 간섭, 병원에서의 간병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유리는 점점 화가 나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이게 결혼이에요? 이건 착취잖아요. 착취라니, 그렇게 말하지 마. 아니에요. 정말 착취예요. 엄마를 돈 주머니로, 간병인으로, 가정부로 쓰고 있잖아요. 유리의 말이 날카로웠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그런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부부가 됐는데 어떻게 해? 엄마, 이런 게 부부예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부부죠. 유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이혼하세요. 이혼이라니? 갑작스러운 말에 놀랐어요. 이혼이라는 생각은 해봤지만
실제로 누군가 말하니까 충격이었거든요. 네, 이혼하세요. 이 상황에서 더 버틸 필요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사람들 시선보다 엄마 인생이 더 중요해요. 유리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이혼을 해야 할까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혼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도연이 또 경수 투자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명자 씨, 경수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가져왔어요. 또요? 이번엔 정말 확실한 거래요. 3개월 만에 2배로 불어날 거예요. 얼마요? 1천만 원이면 돼요. 1천만 원이라니요. 제 마지막 적금이었어요. 도연 씨, 저는 투자 안 하고 싶어요. 왜요? 돈을 불릴 수 있는 기회인데. 확실하지 않잖아요. 명자 씨는 왜 그렇게 소심해요? 이래서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다고요?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가난해서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투자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뜻이에요.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에요. 안 할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명자 씨는 저랑 경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네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부부인데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또 부부라는 말로 저를 옭아매려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 씨, 이혼해요. 뭐라고요? 이혼하자고 했어요. 도연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왜 그래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계속 생각해 왔어요. 명자 씨, 화가 나서 그러는 거죠? 진정하세요. 아니에요. 정말 이혼하고 싶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연은 당황하며 말을 바꿨습니다. 명자 씨,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이미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해봐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더 이상 이런 생활을 할 수 없었거든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도연도 끝까지 저를 붙잡지 않았거든요. 아마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짐을 싸는 날 유리가 도와주러 왔어요. 엄마, 잘 결정하셨어요. 그럴까? 네, 정말 잘하셨어요. 유리가 저를 꽉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혼자여도 괜찮아요. 외로움보다 더 아픈 건 잘못된 사람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외로움보다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더 아팠어요. 집을 나서는 순간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후회도 되고 안도감도 들었죠. 노년의 재혼, 행복으로 가는 문만 있는 줄 알았지. 그 안이 지옥일 줄은 몰랐다. 혼자 속삭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년의 재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외로움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상대방을 충분히 알아보세요. 경제적인 부분도, 가족 관계도, 성격도 모든 걸 확인해 보세요. 사랑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확인은 더 필요합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라요.